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6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반역의 진원지는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확정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증거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헌법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을 담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검증을 해서 나오는 내년 3월부터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될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한민국 위에 놓는 반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그 핵심에 주사파, 즉 김일성파라고 불리는 반역자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반역 정권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문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 반역 교과서를 만드는 데 동원된 공무원들은 국가보안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헌법 제7조를 위반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일성파를 위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었으므로 더구나 교과서를 역사 조작을 해가지고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반역을 가르치는 데 가담한 공무원들은 물론 정권 핵심 부사람들과 더불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지 않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살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역사관을 도둑질한 이 반역 집단을 반드시 법적으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헌법은 많습니다. 공안부 검사들이 반드시 이 교과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를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국이라든지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보다 훨씬 더 큰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앞으로 고개 숙이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한일 기본조약에 위반되므로 일본으로 하여금 한일 기본조약 수정하자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외교적 반역입니다. 반역.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헌법 제3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가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반국가단체다. 그러니까 헌법 제4조를 통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언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입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다 이거죠.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적고 있느냐 하면은 8종의 교과서 중에 6종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격하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과 정부 수립은 다릅니다. 건국이라고 해야죠. 그래 놓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즉 건국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건국이고 대한민국은 정부다. 북한은 국가고 대한민국은 정권이란 뜻이죠. 완전히 북한식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김일성 우월주의 역사관입니다. 김일성 우월주의 역사관을 평양에서 가르쳐야지 왜 한국에서 가르칩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당대의 반역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의 미래 세대를 반역자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좌익 반역자로. 이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연설에서 자유란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꼭 나와야 할 대목에서도 자유란 말 쓰지 않습니다. 더구나 역사 조작을 했습니다. 사실 조작을 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8종 모든 교과서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면 38도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정부라고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헌법에서 나오고 또 하나가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그 정부는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국제적 공인을 받은 거죠. 북한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권이 정당성이 없는 거죠. 정통성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우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북한보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유엔 결의에 의해서. 그런데도 이걸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원문을 보면은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유엔 총회 결의를 조작하는 교과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북한 교과서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북한 교과서입니다. 이건 평양에서 가르쳐야 될 교과서입니다. 더구나 한일 기본조약 제3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한국 교과서를 이제 손에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했으니까 한일 기본조약 바꾸자. 우리는 북한도 합법정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속기관처럼 된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을 통해서 한일 외교를 파탄내더니 이제는 교육부가 교과서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한국에 극히 불리한 쪽으로 파탄낼 소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즉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작년 9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아들 볼 때는 김정은이가 있는 데서 연설하기를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즉 교과서 그대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 부하다. 그러니까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그래서 남쪽이다.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이다. 라고 해서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했습니다. 그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공식화된 거죠.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른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부하임을 공식화한 것이 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와 문재인의 연설은 연결시키면은 바로 대한민국을 깡패 정권, 반인도 집단, 마피아, 그리고 살인 전문 킬러 집단 밑으로 들이민 겁니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앞으로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비무장 상태로 들이밀어 가지고 김정은의 종살이 하도록 시키겠다는 게 이 정권의 목표임을 교과서를 통해서 놀랍게도 공식화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국민이 일어나라. 우리를 타도해달라고, 우리를 탄핵해달라고, 하야운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고 지금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국민혁명본부가 지난 10월 25일 채택한 게 바로 국민혁명공약입니다. 국민혁명공약. 이게 바로 문재인 반역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답장이 될 것입니다. 혁명공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반역정권으로 미리 규정을 했는데 딱 이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자칭 촛불혁명 세력을 자유의적, 헌법의적, 국민의적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정권에 의한 반역으로 간주, 헌법의 권능으로 단죄할 것을 다짐한다. 이거죠, 바로. 헌법에 반하는, 헌법을 유린하는 교과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헌법의 힘으로 단죄해야죠. 헌법에는 국민들이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지침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헌법 유린 행위에 저항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때 정권이 이를 탄압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규정한다. 만약 앞으로 탄핵, 하야, 고발 운동을 할 때 이것을 내란선동으로 지금 고발을 해놓았는데 이게 바로 오히려 국헌문란의 내란죄라는 거죠. 반역이 일어났는데 국민이 그 반역을 진압하는 행위를 탄압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 자체가 내란이죠. 우리는 국군이 헌법 제5조의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헌법의 적으로 규정한다. 국군이 누구 편에 설 것이냐, 반역자 편에 설 것이냐, 국민 편에 설 것이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혁명으로 우리의 혁명,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헌법 제1조의 명령인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한다. 그리고 국민저항운동의 4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1. 언론은 선동과 맞서라. 언론이 무조건 문정권 편을 드는 것은 저널리즘 위반으로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이다. 2. 공무원은 좌익 부역자가 되지 말라. 공무원이 헌법을 유린하는 문정권 편에 서는 것은 헌법 제7조 위반이다. 3. 국군은 헌법과 국민을 지켜라. 4. 국민은 국군을 응원하고 헌법을 수호하여 자유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문재인 정권은 놀랍게도 이런 반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쿠데타 접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반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겁니다. 국가예산 530조를 완전히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상당 부분은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계속 반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즉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표를 매수하는 데서는 낭비성 복지 예산입니다. 수십조나 됩니다. 그리고 연동형 무슨 선거법, 그것은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거는 헌법에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입니다. 불법 수사기관 사병집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현역 장성과 검사와 판사와 경찰, 즉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사병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무장시켜가지고 정규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더구나
자신들의 반역성을 증거물로 남겨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 1948년 8월 15일인데 이걸 부정을 하고 2018년 8월 15일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약속하더니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북한 정권이 싫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올해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설거문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이야기죠. 문재인의 눈에는 자기가 앉아있는 이 청와대가 임시정부, 임시국가의 청와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은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데요. 그걸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사진 찍어가지고 증거물로 지금 보존하고 계십시오. 거기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적고 있느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945년 해방, 1948년 8월 15일을 건너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쭉 오느냐. 2016년 촛불시민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 국민혁명은 합헌적입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헌법을 뒤엎겠다는 겁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촛불로서 반역임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8년 건국을 빼고 거기에 촛불혁명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정권이 반역 정권임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완벽합니다. 문재인이 반역 정권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반역 정권을 응징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법은 많습니다. 이적죄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고 내란죄도 있고요. 여적죄가 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형법 중에서 사형을 유일한 형량으로 정해놓은 아주 드문 조항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헌법에 도전한, 역사를 조작한 문재인 정권을 응징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 주권자죠. 주권자는 응징을 하는 힘을 갖고 있고 그걸 쓰지 않으면은 허수아비죠. 그걸 가지고 써야 합니다. 어떻게 쓸 거냐. 오늘 오후에 여의도에 이 의회 쿠데타를 막기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이 행동의 첫째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오는 토요일 이승만 광장에서 반역을 진압하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합니다. 자유가 있을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